그다음에 조직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환경은 변한다는 거죠.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외부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고 그 변화를 수용하거나 그 변화에 앞장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정보 시스템은 이런 렌즈처럼 환경을 스캐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이 앞에 있어서 우리 외부의 환경 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캐닝해서 들어와서 기업에서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외부 환경은 조직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파괴적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disruptive technology라고 얘기해요. 파괴적 기술. 그래서 이 파괴적 기술이 도입이 되면 뭐냐면 파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망가뜨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활해 왔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하나의 disruptive technology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뭐예요?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안 되시죠? 옛날에는 전화기가 무선 전화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휴대폰이에요. 들고 다니는 전화기였죠.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전화만, 사람의 음성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기였죠. 근데 지금은 전화기의 개념이 아니죠.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에 더 가깝죠, 지금. 그죠?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예요, 거의.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전화 몇 통화해요? 몇 분 통화해요? 스마트폰으로. 거의 안 할걸? 전화하고 싶은 것도 카톡 날리지? 그죠? 실제로 전화하는 사람 몇 명 돼요, 이거? 이 전화기 붙들고 하루에 몇 통화해요? 거의 없을걸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전화기가 아니고요. 컴퓨터죠, 지금 스마트폰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이런 파괴적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가 기업은 그 기술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 파괴적 기술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없어진 기업이 있고 더 성장한 기업이 있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파괴적 기술이 도입됐을 때 최초 진입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빠른 후발주자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승패를 결정하죠. 최초 진입자는 말 그대로 파괴적 기술을 개발한 그 기업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누가 얼마나 빨리 도입을 해서 그걸 같이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있었는데 이때 트랜지스터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 개인용 컴퓨터. 요즘은 여러분들 다 개인용 컴퓨터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OS. 그죠? 그런데 그런 개인용 PC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 기업에서 쓰는 거대한 컴퓨터들이 있죠. 나중에 뒤에 나오면 나올 거예요.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기업에서 이제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할 텐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음에 할 겁니다. 어쨌든 IBM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개인용 PC 시장보다는 기업에서 하는 전통적으로 그런 쪽에 매진을 했는데 HP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인텔, 이런 회사들은 개인용 PC에 교환점을 두고 더 해서 지금은 더 많이 성공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걸 받아들이냐 말냐, 뭐 이런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원래 IBM에서 PC를 이제 추진하려다가 이거를 넘겨준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개발할 때 별로 시장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MS사에다 넘겨준 거예요. 인텔 쪽하고. 근데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죠.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걸 왜 안 했지? 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뭐 별로 그게 되나? 라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한 5년, 10년 뒤에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당사자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사진기 같은 경우에 필름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지금은 뭐 없어졌죠. 필름이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거.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으로 하는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음악, 비디오, TV 시청하는 거. 그죠? 요즘 VJ라고 하죠. BJ. 그죠? 먹방 방송들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기업의 조직 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츠버그가 얘기한 여러 가지 조직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나오죠. 정보 시스템 개발할 때는 이런 조직 구조가 반영이 돼서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직이라는 게 정보 시스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서로 같이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직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직이 변할 수도 있고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정치,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다 정보 시스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저항을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조직에서 정보 시스템을 잘 도입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챕터 1에 있어서의 큰 하나의 주제였습니다.